자, 첫 번째 키워드 주간 증시름 복귀해 보겠습니다. 역시 요새 보면 큰 줄기 하나가 뭐 뚝심 있게 쭉 가기보다는 이슈들이 참 여러 가지 나오면서 이리저리 움직이곤 합니다. 자, 그래서 함께 체크해 볼 키워드가 너무 좀 많은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일단 어떤 키워드들이 부상을 했을까요?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키워드가 이번 주는 너무 많아요. 네. 솔직히 너무 많고 죄송하지만 제가 머리가 이렇게 좋지 않아서 네. 제가 기억나는 것만 네, 갖고 왔는데 좋습니다. 네, 뭐 처음에 이제 양자암호라는 게 이제 또 우리 또 사실 양자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몇 달 네. 전에 이미 네. 많이 살펴봤던 거죠. 많이 살펴보고 시세도 나왔던 것들도 있고 그랬는데 잠잠하다가 뜬금없이 네. 네, 양자암호 관련해서 이제 국가 정책에도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네. 그 양자암호가 나오면서 뭐 엑스게이트라는 종목, 그다음에 뭐 KCS 이런 종목들이 잠깐 반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송배전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오래됐던 그런 그 뭐 전선부터 해서 네. 변압기부터 해서 막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시장에 나오니까 그렇죠. 변압기 네. 뭐 르네상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앞으로 또 뭐 그게 1, 2년에 끝날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예. 우리만이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송배전 관련 좀 이슈들이 좀 있는 그런 송배전.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이슈에서는 뭐 댐 댐파괴.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바이오를 얘기했던 바이오 USA. 네. 그리고 좀 시멘트 값이 올라간대요. 그렇죠. 네, 시멘트. 그리고 이제 뭐 감산. 네, 뭐 감산에 대한 거는 이제 석유 감산도 나오고 막 네.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리튬. 그다음에 뭐 리튬. 캠핑에 대한 게 잠깐 반짝을 했습니다. 요건 네. 이제 종목이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캠핑 관련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의료 AI 또 예. 좀 나타났어요. 요즘에 루닛부터 해서 뭐 난리도 아니었죠. 신눈이 다니니까. 예. 네. 그래서 넷이라는 4라는 숫자가 좀 왜냐면 네 마녀의 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루닛이 4배 같습니다. 와, 정말 네. 말도 안 되게 올랐죠. 네, 그리고 이제 AMR이라는 거 이게 로봇 장르인데 로봇 그 섹터인데 로봇. 물류 로봇이죠? 네. 그리고 뭐 또 뭐니 해도 이번 주는 비전 프로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좋아하는 빅뱅의 GD. GD가 이제 또 개항 키워드로- 관련했다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도 뭐 오늘 마감을 보면은 뭐 형만은 아우 없다 뭐 이런 키워드도 나오고 뭐 네. 하이닉스가 더 올라갔으니까 이런 키워드들이 오늘 이번 주에 좀 많이 생각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중간에 특정 테마, 특정 이슈와 함께 급부상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뭐 송배전 관련된 종목들도 있었고요. 애플의 MR 헤드셋 새로운 제품과 관련된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 뭐 AMR 로봇도 있죠. 우크라이나 댐 관련해서 뭐 재건 관련된 종목들도 튀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이 수많은 이야기들 다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그럼 그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 좀 풀어주실까요? 네, 이걸 이제 흐름으로 이렇게 보면은 네. 어쨌든 전체적인 그 흐름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선별적으로 섹터 순환이 이루어진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좀 우려를 했던 거는 뭐냐면 반도체로 쏠림이 예전에 에코프로처럼 될까 좀 걱정이다 뭐 저희가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지난주에 네.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제 그게 다행인지 일단은 약간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타났는데 네. 뭐 2차 전지가 갑자기 또 쉬다가 잠깐 잠을 깼어요. 네, 곳곳에서 툭툭 튀어오르더라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또 그렇게 잠을 깨니까 우리가 야 이러다 또 에코프로로 다 가는 거 아니야? 에코프로가 주중에 10% 정도 상승이 나왔잖아요.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근데 또 그쪽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 골고루 네. 그러니까 장비주, 소재주 골고루 이제 돌아가면서 근데 잘 보면은 거기에서도 실적이나 앞으로 이제 수주 잔고들이 좀 많이 쌓여가는 종목들이 좀 선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확실히 성적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역시 주식은 어쨌든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도 나중에는 옥석이 가려지면 예. 실적이 그래도 받쳐줘야지 그 애들이 잘 버티거나 또는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이제 보여진 것 같고 네. 또 골고루 그러니까 쏠림 집중화되는 현상보다는 골고루 터지는 거. 그러니까 어제인가요? 네, 목요일하고 뭐 수요일 이럴 때는 네. 그냥 이것도 있었어? 저것도 있었어? 뭐 이런 맞아요. 뭐 섹터, 그러니까 테마라는 것들이 조금씩 다 막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네. 이것도 다시 가는구나 싶었던 네. 것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이 자신감이 생긴 거잖아요. 네.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좀 뭔가 이슈가 하나 불거지면 쭉 몰려갑니다. 그리고 예. 또 딴 데로 가서 딴 데서도 또 뭐 예를 들어 아까 양자암호 나오면 쭉 가서 또 시세가 나오고 네. 근데 대신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단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분들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골고루 좀 이렇게 숨을 들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호흡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좋은 공기가 막 들어왔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또 중간에 안 좋았던 건 뭐냐면 그 자동차주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뭐 소송 걸릴 수 있다. 뉴욕주에서 네. 갑자기. 예. 그래서 갑자기 이제 수요일인가요? 목요일날 그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기아차가 한 4% 거의 뭐 급락했습니다, 갑자기. 급락이잖아요. 장중에는 5% 넘게 네. 빠졌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당연히 부품주들 뭐 현대위아 같은 것도 뭐 잘 양봉을 그날도 유지하다가 쭉 빠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또 바로 이제 또 복구, 네, 바로 하루 만에. 네. 이 하루 만에 이렇게 복귀가 된다는 건 뭐냐면 저점이 이제 예전에 하락장일 때 투심이 좀 악화되고 시장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을 때는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쭉쭉쭉 빠졌는데 지금은 밑에서 받치는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는 투자자분들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겁을 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저점에서 이제 올라오는 시장이니까 그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는지 이제는 떨어지면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받쳐주는 역할을 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사우디 석유 이제 감산을 한다고 하니까 네. 유가가 좀 오르잖아요. 뭐 그렇죠.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오르니까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이제 오르는 쪽으로 가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물론 네. 유니슨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이슈가 있었어요. 있었죠. 투자 중국 이슈가 쪽에. 이제 시총보다 더 큰 투자를 네. 받아서 유니슨이 뭐 상한가 가고 강세를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풍력주에도 좀 바람이 살살 불었고 또 그 바람이 부니까 태양광주도 또 이렇게 좀 다시 부각되는 그렇습니다. 골고루 하나솔루션도 많이 올랐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안타까운 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댐이 좀 폭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식량 네. 그 관련된 우려감이 또 불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량에 대한 게 안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가서 진정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는 시장에서 그걸 봐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도 네. 근데 이제 식량 관련주들이 다시 또 네, 이제 에그플레이션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밀값부터 해서 또 뭐 5대 연성 그 뭐 원자재 소비재라고 하는 그 뭐 면화부터 해서 설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5가지. 그 관련돼서 뭐 신송홀딩스, 팜스토리, 뭐 누보, 미래생명과 이런 식량 관련돼서 움직였던 애들이 또 다시 시세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뭐 소금 관련된 종목들도 쭉쭉 가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소금이 재밌는 게 이게 이건 진짜로 판명이 되는데 네. 사재기를 한대요. 예. 그러니까 신한군인가 어디에 농협에다가 붙였대요. 이제 천일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네, 그렇게 붙인 게 나오고 요즘 또 정보가 빠르게 돌잖아요. 인스타니 뭐 이런 뭐 땡땡땡땡 많잖아요. SNS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갑자기 쭉 수급이 몰려서 소금 관련된 뭐 인산가라고 네. 주겸 만드는 회사거든요. 맞아요. 주겸 관련해서. 네, 물론 회사도 이렇게 탄탄하고 작은 회사지만 탄탄한데 뭐 상한가 시세 몇 번씩 나오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움직이는 좀 재밌는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그렇게 터졌으니까 재건주는 좀 주춤할 줄 알았는데 네. 의외로 버텼어요. 그 관련된 키워드 자체로 그냥 움직여버린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면 이게 안타까운 건데 우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계절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홍수가 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사고를 당한 분들은 안 됐지만 그것도 재건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 SY가 또 급등하고 그래도 뭐 덕신 하우징도 따라가고 그다음에 데모 같은 경우는 시세를 한번 보여줬는데 잘 버티는 또 계기가 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이었고 그다음에 뭐니 해도 이번 주에 뭐 하이라이트는 저는 루닛이라고 봐요. 루닛. 와. 드디어 네. 최근 들어서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날뛰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뭐 생색내는 건 당연히 있겠지만 일단은 앞에 일자가 붙었어요. 네. 2만 원대 추천을 드렸는데 앞에 일자가 더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12만 원 정도까지 근처까지 갔는데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루닛이라는 이 회사 말고도 뭐 뷰노라든가 네. AI 관련해서 좀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오전 프로인가요?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안타까운 거는 원천 기술 갖고 있는 게 별로 없다. 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거는 우리가 다 따라잡을 수 있는 똑똑한 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강점으로 해서 그 뭐 AI 클러스터도 만든다, 뭐 바이오를 융합하겠다 이런 정책적인 게 나오니까 그게 이제 꽃을 피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방송에서는 걷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쫓아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네. 더 간다 하더라도 위험한 자리인 것 같고 이런 게 좀
좀 특징적이었고 그다음에 네. 단기 반등을 좀 시도하는 로봇주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 예비 심사 그렇습니다. 통과되겠죠. 네네. 결과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통과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로봇주 그 로봇주 중에서도 일단 제일 먼저 지금 잘 볼 거는 실적들이 나오는 거거나 네. 또는 대기업이 투자를 한 거를 좀 보셔야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예. 삼성, 뭐 로보티즈나 로보스타는 LG, LG. 있잖아요. 그런데 또 SK도 알고 보면 뭐 티라유텍이니 뭐니 이렇게 한 3가지 회사에 투자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로봇에 투자했던 거를 이제 점점 부각돼서 알게 되고 또 반응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실적이 잘 잡히고 올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그 뭐 AMR이라고 해서 네. 그 물류 로봇이거든요. 자율이동 로봇. 예. 그래서 그 로봇주들이 특징 있게 반등, 그러니까 급등을 좀 했었잖아요, 로봇주들이. 네. 급등 후에 하락하고 단기로 봤을 때는 지지 라인을 잡고 있는 거 그런 특징들이 좀 꿈틀꿈틀대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상한 수급이 마지막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장도 굉장히 강했죠. 네. 예. 예, 오늘도 지금 뭐 차트를 한번 잠깐 제가 살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네,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한미 정상회담 때 기대감으로 막 가는 것 같다가 그냥 급락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바닥 구간을 잡고 올라온 걸로만 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신문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뭐 15% 올라 이렇게 예. 현혹시키는데 알고 보면 제자리 온 겁니다. 네. 여러분들. 네. 자, 근데 어쨌든 바닥 찍고 올라오는 이 흐름에서 제가 수급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정말로 뭐 정말 어디서 로또가 돼서 돈을 막 쏘듯이 예. 네, 오늘 500만 주 넘게 외국인 수급 들어왔고 외국인만 산 게 아닙니다. 240만 주 넘는 기관들. 네, 이게 들어왔는데 이번 주에 계속 기관들이 받쳐주고 외국인들이 계속 뭉텅이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예. 네, 그러면서 이게 아마 뭔가 이슈가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정확하게 뭐 팩트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SMR에 강점이 있어서 SMR 수출에 대한 뭐 기대감이 있고 네.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증권사 브리핑들이 좋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계속. 하반기 뭐 네. 공개하기 기대감이 있다 이런 네. 정도. 근데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자면 지금 우리가 잘 이 수급에 가려져서 모르는데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원전 관련해서 해소되지 않은 이슈가 있어요. 네. 웨스팅하우스하고 지금 소송 뭐 합의를 그렇죠. 시도한다 예. 그랬잖아요. 그게 어쩌면 해결되거나. 아하. 네. 그리고 미국하고 사우디가 화해 모드로 다시 가잖아요. 네. 바이든 아마 재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면 사우디도 원전을 도입하려고 그랬는데 사우디는 또 우리하고 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봐야 돼요. 그렇다면 미국형으로 가느냐, 뭐 한국형으로 가느냐, 뭐 이 빈살만이 딱 재겠죠. 근데 우리가 미국하고 손을 잡고 네, 어깨 동무하고 같이 가면 우리나라에서 미국 쪽 또는 미국 스타일, 그다음에 뭐 한국 스타일로 원전을 만들 때 강점 있는 회사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관심을 받은 거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만 간 게 아니라 수급이 한전 KPS나 한전 기술, 네. 그다음에 뭐 G2 파워 이런 것까지 다 골고루 좀 들어온 그런 한 주가 마무리가 됐고 또 아쉬운 거는 GD가 정말 그 계약을 하지 않을까. 예. 요거는 좀 재밌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한번 했기 때문에 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YG엔터는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라갔죠. 예, 저희가 추천을 해서 5만 원대 하고 네. 9만 원까지 10만 원을 정말 노리고 있었는데 거의 2배. 목표가는 뭐 다 갔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서 꺾였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이 반등 나온 거는 다른 엔터주의 이슈들 때문에 동반으로 이제 상승이 좀 나온 거고 상승이라기보다 하락을 멈춘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좀 약간 이슈가 된 게 GD가 아직은 YG하고 뗄 수 없는 그렇죠. GD 하면 YG 먼저 생각나고 대표적인 아티스트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제 팬심과 투자 전문가에서 이 시각으로 보면 GD가 독립적인 레이블을 만들고 네. YG가 투자하고 아하. 어깨 동무해서 같이 네. 가면 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GD도 좋고 양군도 좋고 네.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 이번 주를 이렇게 마지막엔 좀 소프트하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핫한 역시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서 잠시 이야기가 좀 뜸해졌던 로봇이라든지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담아서 풀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런 내용들 전부 묶어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다양한 섹터가 다양하게 움직이고 다양한 시세를
보여졌어요. 네. 그리고 시장을 이렇게 좀 지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 주식은 항상 뭐 섹터를 나누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테마성이잖아요. 저희가 네. 예전에도 잠깐 다뤘지만 그래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캐시카우가 많은 회사. 그러니까 삼성도 어떻게 보면 핸드폰 회사는 아니죠. 반도체 회사도 아니죠. 냉장고 회사도 아니고 에어컨 회사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삼성이라는 그 브랜드 아래 그렇죠. 다양하게 이제 자기네들이 집중할 수 있는 전자, IT에 집중해서 다양하게 밑에 브랜드를 갖고 이제 영업을 하고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다양한 것과 끼가 다양한 것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투자에 네. 유의하라.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새만금 테마라고 해서 새만금 근처에 땅 있는 회사 네. 올라가요. 좀 연관만 어떻게든 돼 네. 있으면. 그냥 전혀 상관없네. 2차 그렇죠. 전지 단지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그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땅까지 새만금에 있으면 좋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그 근처에 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뭐 약간 카더라 통신처럼 해서 끼가 되게 많은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원전에도 속하고 2차 전지에도 속하고 뭐 엔터에도 속하고 이런 끼가 많은 종목들이 분명히 시장에 많습니다. 테마가 많다는 거는 좋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이도 저도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캐시카우를 확실하게 갖고 사업을 확장하는 회사들은 좋다.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다양한 것은 좋은데 다양하게 여기저기 때가 많이 묻고 끼가 다양한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 특히 지금처럼 장이 일시적으로 보면은 불장처럼 보이거든요. 네. 예, 이럴 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오늘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증시 흐름을 복기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위클리 투자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띄워주시죠. 자, 두 번째, 애플의 MR 헤드셋 비전 프로 공개입니다. 애플의 신제품 이야기로 관심이 참 뜨거웠습니다. 이번 주 초였죠. 개발자 회의에서 처음 발표한 이 비전 프로 MR 헤드셋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7년 만에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을 내놓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에 대한 반응이 좀 뜨뜻해지긴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 이와 관련된 이야기 좀 자세히 풀어주시죠. 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좀 보려고 하는데 예.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반응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네. 나쁘지도 않았고 기대보다는 좀 이랬던 기대는 대단했는데 말이죠. 네, 저도 기대 엄청 했어요. 저도 예. 뭐 애플을 브랜드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일단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오히려 뜨겁게 달아오지 않은 게 좋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오히려 많이 뜨겁게 달아올라서 그랬으면 예. 종목들을 못 잡잖아요. 아하, 오히려 잡을 수 있는 기회의 네, 시간이다. 오히려 그렇죠. 이거를 다시 우리가 분석해보고 뭐 지금도 제가 이제 뭐 가짜않게 네. 잠깐 분석을 해드리지만 분석을 하는 이 시간이지만 여러 이제 해석들이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계속 해석들이 많이 쌓여서 좀 시간이 지나야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생각할 시간이 있는데 지금 괜히 뭐 만약에 비전 프로가 좋은 쪽으로 해석이 돼서 와 혁신적이다 여긴 뭐가 들어갔지 그 종목 쫓으려고 하면 잡기도 힘들고 네. 쫓아가기도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돼버리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이 애플 비전 프로를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시간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애플이 참전을 이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플은 잘 보면요 선도한 게 하나도 없는 거 아세요?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스마트폰 애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 네. 스마트폰 하면 다 애플 생각하는데 애플이 아니에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잖아요. 근데 애플은 잘 기다렸다가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서 리딩 브랜드의 그 힘을 갖고 끌어가는 예. 그리고 자기네들 충성 고객을 갖고 끌고 가는 그러면 이제 또 충성 고객이 아니어도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어서 가는 그런 브랜드의 성격이 강한 파워 예. 브랜드 또는 러브마크의 성격이 강한 그 회사인데 지금 보면은 애플이 참전하면 시장이 개화된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이미 시장에 여기 들어온 거는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메이저로 보면은 메타 바로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새 제품 내놨죠? 퀘스트 만들었죠. 벌써 3탄이에요. 예. 네. 근데 애플은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소니도 마찬가지로 PS, 플레이스테이션하고 같이 해서 이제 VR이 그렇죠. 좀 있고 삼성도 있습니다. 네, 제대로 이제 확 발표를 한 게 아니어서 그렇지. 근데 이제 애플이 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애플은 스마트폰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회사들이 많았는데 슬쩍 보다가 뭐 소위 말하는 간 보다가 들어온 네. 것처럼 이제는 시장이 개화할 준비가 됐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플은 잘 봐야 될 게 저는 지금 애플 기계가 나왔을 때는 기계 측면으로 보면은 카메라
네. 그다음에 여기에는 OLED OS라는 뭐 그런 디스플레이 기술이 좀 쓰였대요. 올레도스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소니에서 이제 좀 공급을 하나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안에 있는 그 디스플레이는 그 우리나라 LG가 뭐 하고 또 기판은 뭐 삼성전기가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은 뭐 시간이 되면 이제 더 전문적으로 다루겠지만 다양하게 우리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도 애플이 왜 지금 스마트폰 또는 이런 그 스마트 기기의 선두주자가 됐냐면 처음에 아이팟이라는 거 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다뤘지만 MP3 플레이어도 처음 만든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뭘 먼저 했냐면 생태계를 우리 편으로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을 우리 편으로 들여놓으면 예. 이 플랫폼에서 그 뭐 작곡가든 뮤지션이든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 iOS라는 걸 만들어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애플은 이 기기는 기기도 물론 뛰어난 성능이에요. 지금 비교를 해보면 화질도 4K, 그렇죠. 8K 이렇게 나가는데 고가고. 네. 근데 아마 이 애플은 지금 잘 보면 워치가 지금 거의 대중화, 갖고 싶은 브랜드로 만들어 버렸고 네. 앞서가잖아요. 그리고 이 쓰는 기기 이게 이제 잘 보면 착용이잖아요. 우리가 네. 얼마 전에 다뤘지만 웨어러블이 웨어러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메타버스고 하나의 네. 새로운 세계가 되고 그렇습니다. 기기가 아니라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머싱이라고 원머띵 이렇게 해서 아주 멋있는 네. 발음으로 그 팀 쿡이 했는데 그거보다도 일단은 그 이상을 정말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플랫폼으로 들어와서의 그 고객들을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또 이 안드로이드 계열은 다 중구난방돼 있어요. 이 네. 시스템 운영체제가. 근데 애플은 애플 하나입니다. 그냥 iOS. 네. 근데 메타 거든 아니면 우리나라 삼성이 만들건 운영체제는 이 스마트폰처럼 안드로이드의 연합. 근데 이거는 한 사람이 리딩을 해서 뭔가를 변화를 할 때 또는 이끌어갈 때 의사통일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애플은 바로바로 돼요. 그리고 쫓아오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고. 이 네. 소프트웨어의 통일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애플의 이 기기를 봤을 때는 뭐 아까 말씀드린 올레도스라든가 예. 그 외에 마이크로 LED라든가 이런 것들 기기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뭐 회사들 많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도 반응하는 회사들 당연히 뭐 LG 디스플레이, LG 예. 이노텍, 뭐 자화전자라든가 더구전자 이번에 반응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바로 이제 꺼졌죠. 주가를 보면.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리고 앞으로 컨텐츠도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공간 컴퓨팅이라고 했잖아요. 네, 뭐 원머싱 한 다음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그때 지난 시간에 마침 다뤘죠. 네. 막 이렇게 했는데 영화 속에서 그 기술들. 정말 영화 속의 현실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근데 이게 감각적으로 뭔가 터치가 되고 눈을 껌뻑거려서 플레이를 시키고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구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영화 그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예. 그 오아시스라는 그 가상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뭐 솔직히 모르지만 가장 먼저 갈 준비를 미리 해놓고 이렇게 들어왔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섭거나 또는 대단한 그런 시도 그런 변화가 아닐까. 저는 이거를 뭐 기기는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뜯어보고 종목을 보고 이래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그 생활인으로서 볼 때는 네. 이거는 플랫폼을 만드는 새로운 뭔가 혁명에 제일 먼저 큰 발자국을 내딛는 거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온통 하드웨어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애플의 소프트웨어 이런 접근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애플의 비전 프로 새 제품의 공개와 함께 앞으로 또 어떻게 종목으로 연결을 시켜볼 수 있을지도 계속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추가적인 설명과 함께 관련된 기업이 뭐가 있는지도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좀 먼 이상형적인 얘기는 잠깐 상상으로 맡기고요. 현실로 이제 들어오면은 네. 당연히 이제 기기를 봤을 때 여기에는 어떤 회사가 들어갔을까가 이제 궁금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삼성전기 기판 만드는 회사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LG 이노텍, 네.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과 디스플레이 관련하는 회사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네. LG 관련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이번에 확 안 가서 다행이라고 한 건 뭐냐면 제일 먼저 반응한 애들을 좀 보면 돼요. 당연히 네.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도 있지만 일단은 저는 뭐 더구전자,
뭐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네. 애플 나올 때마다 거의 뭐 반응 나오고 항상 지금, 묶어서 가죠. 음봉이잖아요. 네. 근데 얘가 먼저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출발하려고 하는데 뭐 부정 출발하다 걸린 것처럼. 너 아직 갈 때 아니야. 자, 이게 지금 비전 프로가 이게 시시하게 이렇게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네네. 안 무너지잖아요. 자, 잠깐 다른 얘기를 섞어서 말씀드리면 7월 달에 삼성이 갤럭시 언팩 행사를 해요. 그 원래 보통 핸드폰. 8월 달에 하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고. 근데 이제 애플도 하필 9월에 항상 그 15가 나오죠. 아이폰, 네네, 이번에 맞습니다. 아이폰 15입니다. 그럼 이제 이 회사, 애플과 반응하는 회사, 반응을 했던 회사들은 거기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모아가라 이런 게 아니라 예. 그 출시일이 나오고 뭐 이런 그 즈음 돼서 이걸 한번 봐야죠. 그러니까 계속 LG는 애플하고 잘 관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핸드폰이 뭐 디자인은 솔직히 제가 볼 땐 디자인을 했었어도 네. 네, 다 비슷하지만 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색감이. 네. 그게 혁신적인 그 변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룬 이유는 LG가 정말 도움을 많이 줬어요. 레티나 네.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데 정말 도움을 줬기 때문에 아이폰이 그 정도로 저는 그렇게 좀 좋게 표현합니다. 예. 저는 LG랑 상관없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LG하고 협업 관계가 잘 돼 있는 회사들, 뭐 더구전자, 자화전자, 네. 많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업체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요거는 약간 좀 오버해서 좀 멀리 좀 본다면 예. 이게 지금 공간 컴퓨팅이라고 해서 이 안을 썼을 때 이 가상현실에서 제가 이제 창호 앵커님이나 여기 테레비 이런 게 보이는 거잖아요. 네네. 예, 이거를 거리감이나 이런 것들 미세하게 잘 현실처럼 하려면 카메라 모듈이 정말 중요하고 센싱.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때도 카메라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그렇죠. 관련된 이미지 소자 만드는 회사들이라든가 지금 이 회사 퓨런티어 이런 회사가 거기에 애플하고 관계된 건 아직은 없는데 네네. 그렇게 애플이 이거를 개화를 시키는데 일조를 하면서 시장이 커진다면 그런 회사들도 뭐 다른 파트너를 만나서 또 뭐 메타하고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각될 수 가능성이 있겠죠. 넘잖아요. 그래서 잘 보면 AR, VR 디바이스의 이 출하량 추이나 전망을 보게 되면 네. 2020년부터 28년까지 봤을 때 연평균 성장하는 게 뭐 한 20% 이상으로 계속 성장할 거.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남았죠. 왜냐면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죠. 이게 물론 성공을 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지만 일단 빅테크가 메타나 애플 그리고 뭐 삼성까지 해서 네. 이거를 시작한다는 거는 이걸 실패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네. 가능성은 100%는 없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지만 그냥 그 친구들이 괜히 돈을 버리겠습니까? 정말 글로벌 빅네임들이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만들어 갈 겁니다. 예. 우리가 쓰기 싫어도 쓰고 싶게끔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에리도스 네. 관련돼서 그런 이 디스플레이 예.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회사들을 보면 이게 이제 뭐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다양하게 우리나라 회사들 그리고 뭐 일본 회사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니 여기에 LG, 이노텍, LG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삼성 로고도 보이고요. 네, 부품들이 요것만이 아니에요.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이 되면은 이게 이제 단점이 애플이 이번에 시연회 할 때 보니까 배터리가 좀 옛날 발음이 나오네요. 네, 배터리가, 배터리가 저 멀리 있더라고요. 네. 이게 여기 붙이면 이게 좀 무거워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2시간밖에 못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돼서도 나중에는 좀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최소한 한 6, 7시간은 써야지 우리가 네. 정말 이거 되지 않을까. 2시간이면 영화 한 편 보기도 힘들죠, 네. 사실. 그럼 또 배터리 회사를 잘 봐야 되면 우리나라 누가 있습니까? LG 엔솔이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의 배터리 회사가 이 분야 작은 쪽도 커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멀리 본다면 그런 회사들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주말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그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앞서. 요거는 이제 아까 그 가상현실 들어가서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메타버스 관련된 거는 뻔히 다 아시죠. 컨텐츠 만드는 덱스터, 네. 특수효과 만드는 뭐 영화 쪽도 뭐 잘 이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렇죠. 아직은 이제 뭐 실적이 그렇게 잡히고 재무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덱스터 이번에 반응을 했어요. 네. 그리고 메타버스 하면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맥스터, 예. 그리고 뭐 NP,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또 삼성 기기하고 또 소니 기기하고 연결이 되는 스코넥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코세스라는 회사 네. 이런 메타버스 기기, 기존에 이제 메타버스로 움직였던 종목들, 그리고 특히 좀 눈여겨볼 게
우리나라에 메타버스 ETF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는 거는 팁입니다. 네. 찾아보시는 건 여러분들의 목. 알겠습니다. 자, 숙제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애플의 신제품 공개와 함께 이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될까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